반갑습니다. 7월 14일 RCC 코스 진행을 맡은 샤론 노즈 마스터 최경숙입니다. 네, 사운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 준비!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네, 오늘 RCC 코스는 ABC 코스 비즈니스 클럽을 거쳐서 본격적인 사업자의 자세로 부자 클럽으로 가는 니치 컨슈머 PCC 코스입니다. RCC 코스입니다. 오늘 RCC 코스는 1강에 계보도 작성법과 수당 받는 법, 또 2강에는 오토 판매사의 연금성 소득을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오늘 1강에 계보도 작성법과 수당받는 법을 이양수 스타 마스터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양수 스타 마스터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타 마스터 이양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A, B, CC 코스를 지나서 이제 본격적인 니치 컨슈머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총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본부장님들 그리고 국장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이 RCC 코스에 초대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ACC는 그냥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내가 어떻게 제품을 현명하게 소비를 하는가, 거기를 지나서 그러면 내가 소비도 하고 이왕이면 캐시백도 받아야 되겠네 하면서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BCC 코스죠. 비즈니스 컨슈머 클래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하게 비즈니스를 지나서 이제는 좀 더 부자가 되는 니치 코스로 이제 온 거예요. 그럼 니치는 뭐냐? 즉 이 애터미를 통해서 내가 수입을 내서 정말 균형 잡힌 삶을 살면서 부자가 되는 그런 코스예요. 그러면 우리 프로는 어떻게 해요? 결과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를 내려면 자세하게 들어가야 돼요. 자세하게, 세밀하게 우리가 분석하면서 전문성을 길러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프로가 되면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큰 틀에서 보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가 아니고 우리는 리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걸 알고 그 다음 파트너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코스가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그냥 허술하게 시간을 내서 그냥 대충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코스는 정말 대단한 확신과 각오를 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는 이제 제품을 바꿔 쓰는 데 있어서 나만 쓰게 되면 소비자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캐시백도 받겠죠. 그런데 이왕이면 나만 쓰지 말고 나같이 쓰는 사람을 옆에 두면서 그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 만들어가는 일에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이 계보도 작성입니다. 계보도를 작성을 해야만이 나의 시장이 시너지를 내면서 그 시너지로 인해서 내가 큰 수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보도를 처음에 작성할 때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시너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또는 잘못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완벽하게 애터미 시스템 플러그인된 이런 스폰서님들에게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코스가 바로 이 자리인데요. 그러면 계보도를 이제 작성하는 법을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칠판에 화이트보드에 쓰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보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명단이 필요합니다. 명단이 없으면 계보도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됩니다. 자, 계보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내가 처음에 회원 가입을 하게 됩니다. 회원 가입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제품을 써보고 이거 사업으로 가능하겠네 할 때는 누구에겐가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려야 되는데 명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명단은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명단은 이렇게 연결된 고리대로 이 세분화시켜서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나의 명단 속에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요.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모임 친구도 있을 것이에요. 모임 친구. 그 다음에 또 동호회 친구도 있을 거예요. 동호회 친구들. 이렇게 각각의 그 소속된 친구들끼리 분류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도 있죠. 가족도 있고, 또 그다음에 아주 가장 친한 또 부모, 형제들도 있습니다. 부모, 형제.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의 이렇게 연결된 부류끼리 가족을 엮어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잠시 뒤에 이제 계보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내가 처음에 등록을 하고 제일 먼저 우리는 두 그룹으로 바이너리 시스템으로 그룹을 형성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좌측부터 이렇게 등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등록을 하고 내 하위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후원인이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하위의 좌측 그룹에 먼저 한 사람이 형성이 되게 돼 있죠. 이렇게 좌측 그룹에 등록이 먼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룹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좌측 그룹의 이분이 후원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다시 후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때 비로소 우측 그룹이 이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럼 모양이 좌측 그룹, 두 그룹의 우측 그룹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네, 그러면 우리는 큰 틀에서 볼 때는 내가 제품이 쓰고 30만 PB가 되게 되면은 우리는 수당 받을 자격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6만 5천 원 정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로부터 좌측 그룹에 우측 그룹에 이 그룹에서 매출이 일어나야만이 수당을 받게 되는 것인데, 좌측에 이 모든 사람들이 쓰는 포인트를 합산을 해보면 30만 포인트가 됐을 때, PV가 됐을 때, 우측에 30만 PV가 됐을 때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수당을 이제 비로소 지급받게 되는 건데, 큰 틀에서 보면 내가 30만 포인트가 되고 좌측에 30만 포인트가 되게 되면 수당을 받는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30만 포인트를 보고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죠. 수당은 6만 5천 원을 받으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돈이 열리는 나무를 만들어서 끝없이 계속해서 돈이 열리는 그 열매를 우리가 따먹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보도를 잘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이 계보도에서 열매가 효과적으로 잘 열려서 내가 끝없이 이제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사업 설명을 들어봅니다. 누구나 다 이제 애터미에 관심을 갖고 사업 설명을 들어봅니다. 그래서 회원을 등록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쪽에 A, B, C라는 분을 이렇게 등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수당을 받으려면 또 우측에 이 D라는 사람의 등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자, 좌측 그룹은 지금 A, B, C 3명, 4명, E까지 이렇게 4명이 쭉 이렇게 달려나가는데, 보니까 우측에 사람이 한 분밖에 없어가지고 균형이 안 맞는단 말이죠. 그랬을 때 누구나 다, 아니 여기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쪽은 왜 없냐 하면서 이쪽으로 또 F를 이렇게 등록을 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구나 다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가장 잘 생각할 게 뭐냐면, 아까 그 계보도상으로, 우리 명단상으로 친구 모임, 동호회 모임, 가족 모임 이렇게 다 분류를 시켜놨죠. 그런 분들을 내가 어떻게 배치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계보도가 잘 나갈 수 있고 잘 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이 돈이 열리는 나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많고 이쪽이 없다고 해서 균형을 맞춘다고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또 등록을 시키고 하면은 모양은 좋아요. 모양은. 일단은 모양은 좋아요. 그런데 수입은 생기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누군가 이쪽 그룹 관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즉 내가 관리를 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리고 내가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위에 스폰서로부터. 그런데 나는 관리를 받을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사람만 관리 받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 자 누구나 좌측 우측 그룹에 회원이 있는데 한쪽은 누군가 커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두 그룹의 바이너리 시스템 때문에 두 그룹의 회원을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두 그룹 정도밖에 관리를 못해요. 세 그룹, 네 그룹, 다섯 줄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스폰서하고 나하고 공동 라인으로 쭉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나도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쪽 그룹과 이쪽 그룹 두 그룹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나는 관리를 받지도 않고 관리를 하지 않고 수당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수당이 커지질 않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해서 부자 코스로 가려고 하면은 이 시스템에 100% 들어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스템에 100% 들어오고 두 그룹에 대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나는 들어오지도 않고 세미나 듣기도 싫어요. 제품도 애용하기 싫어요. 내가 쓰고 싶은 거 아무 데서나 막 사고 싶어요. 그리고 수당은 받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이쪽으로 달려는 욕심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달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해갖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제품을 도전적으로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은 무한대로 이렇게 PV가 계속해서 또 올라오는데 이쪽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이 수입이 올라오는 이유는 PV가 올라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쪽에 PV가 올라오는 이유는 스폰서가 이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PV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스폰서는 여기까지 해주질 않느냐? 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도 또 하나의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관리해야 되고 이쪽도 관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까지 손을 비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힘이 같이 스폰서와 나와 힘이 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같이 좌측을 관리하고 우측을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내가 관리를 하지 않고 이쪽을 회원을 등록을 시켜놨다? 그렇게 되면 이쪽 D는 내가 빙고를 받기 위해서 라인을 하나 형성한 것 뿐이지 이쪽에서 커다랗게 PV가 일어나서 끝없이 내게 돈이 열리는 나무가 되어주지는 않는다는 거고 끝없이 내게 돈이 열리는 나무가 되어주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밑에서 이렇게 뒤에 아래로 달고 내려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관리를 해야만이 달고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등록만 해놓고 있을 경우에는 이분 D는 그렇다 치고 F는 뭡니까? F도 수당을 받아야 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다음에 이 E도 수당을 받아야 할 때가 와요. 그랬을 경우에 내가 관리를 못하면 이분도 수당을 받아야 될 찬스를 놓치기 때문에 이분은 고립이 돼가지고 수당을 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있을 때 애터미는 나만 한다 아니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가 한다? 모두가 하는 거예요. 기회는 다 오니까. 그래서 나한테 정보를 받고 이쪽에 등록이 돼 있지만 자꾸 옆에서 누군가 또 계속해서 애터미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정보를 받았는데 나 등록이 돼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나는 수당도 받고 이렇게 회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당신의 계보들 한번 봅시다. 그래서 딱 열어봤어요. 그런데 달러 혼자 독도로 딱 돼 있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F라는 분이 엄청나게 배신감이 느끼겠죠. 배신감에 느껴서 이제 이분하고 신뢰관계가 깨지게 돼요.
이분이 관리를 안 해놨기 때문에,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시스템도 안 들어요, 세미나도 안 들어요, 제품도 잘 쓰질 않아요. 근데 용케 F가 제품을 쓰길 바라면서 F가 PV를 일어난 걸 가지고 내가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서로 신뢰가 깨지는. 그래서 이 별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찌르면 바로 별한테로 옮겨가 버려요. 그래서 이쪽으로 등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분을 등록을 시켜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분이 일할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F가 이 좌측 그룹, 이 밑으로 들어왔어요. 이 밑으로 들어왔을 때 스폰서가 계속 관리하기 때문에 그 아래 계속해서 회원을 등록해 나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 F가 또 별이라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정보를 받겠죠. 나 회원 가입돼 있는데, 그래? 그러면은 한번 계보도 한번 열어볼까요? 포인트는 얼마나 쌓이나 볼까요? 했을 때 이 F 아래로 수많은 사람이 100명, 200명 등록 있고 해외 글로벌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F가 별한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잠깐만, 내가 나한테 등록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분한테 연락을 한번 해보고 내가 당신한테 연락을 주겠노라 하고 연락이 옵니다. 그럴 때 계보도를 딱 까서 보여줘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포지션은 지금 100억을 주고 팔아도 안 됩니다. 받고 팔아도 안 되는 포지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이 라인을 형성시켰을 때 이분도 1000억을 벌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연결된 고리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관리를 하지 않을 때.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내가 수입을 받기 위해서 또 우측에 다른 사람을 하나 등록을 해놓고 A와 B, C가 각각의 같은 동창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을 내가 사업을 시키게 되면 이분이 사업을 해가지고 나한테 PV가 올라온다는 걸 내가 또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의 수당을 받게 해준다고 B하고 C하고 같은 인맥임에도 불구하고 A의 좌측, 우의 좌측으로 이렇게 나눠놓는다. 그렇게 되면 애터미는 각각의 계보도로 이렇게 선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는 대로 PV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B하고 C는 연결이 돼 있어요? 안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B가 일으키는 매출하고 C가 일으키는 매출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A는 좌측 우측으로 PV를 받지만 B, C는 서로 간에 PV 공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같은 인맥끼리 B 아래로 C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A는 B하고 C하고 PV를 B와 C의 PV를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이 B는 C의 PV밖에 받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C는 일단은 본인이 맨 아래이기 때문에 PV를 받지 못하죠. 하위 매출은. 그래서 C는 이 자리에 있지만 그래도 C는 이 자리에 있지만 또 여기 C 아래로 D가 등록이 된다면 D는 비로소 C는 D의 PV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모두 같은 사람끼리 연결을 해놓으면 자, A는 굳이 본인의 매출이 B, C에 넣지 않아도 D한테 넣어도 C, B, A까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PV 서로 공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인맥끼리 이렇게 엮어놓는 게 계보도상으로 맞는 거예요. 서로 떨어뜨려 놓게 되면은 또 이제 둘이 다 일을 애터미 비전을 보고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을 때 A하고 B하고 C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B가 C를 도울 수도 없는 상황이고 C가 B를 도울 수도 없는 상황이 되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어느 한쪽 B가 잘 나가. 그런데 C는 안 나가고 있어. 그 C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니, 내가 B 밑에 들어가 있으면 서로 도와가지고 같이 잘 나가게 될 텐데 B하고 C를 떨어뜨리면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돼 있어가지고 B는 잘 나가고 본인이 안 나가기 때문에 서로 신뢰관계가 깨져서 그럼 나 안 해. 이러면서 또 가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보도를 처음부터 잘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로 제가 처음에 애터미를 시작할 때 2줄 그룹만 형성하면 되고 제품 쓰고 제품 쓸 사람만 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너무너무 쉬워 보였어요. 그래서
아이 3년 만에 니더스 가고 4년 만에 노얄 가고 5년 만에 임페리얼을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보도를 어떻게 작성했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이쪽 그림은 제일 먼저 좌에 있는 분입니다. 제 위에 제일 좌 첫 번째 있는 분이에요. 이분을 제가 등록을 시켰는데 이분이 아주 일도 잘할 것 같고 머리도 잘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좌측으로 제가 달고 가고 본인의 인맥을 우측으로 다르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좋다고 해서 계속해서 달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개념이 없어요. 세미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제품도 잘 안 써요. 그러면서 본인 수당만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를 재촉을 합니다. 좌측은 이렇게 뜨는데 왜 이렇게 이쪽은 우측은 안 뜨냐고. 근데 저는 이제 그건 뭣도 모르고 처음에는 저도 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쪽도 도와주면서 이쪽도 도와주면서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좌 그룹이 커지면서 이쪽을 도와야 할 상황이 있어도 이쪽을 도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해요? PV가 안 일어나고 매출이 안 일어나니까 그럼 나도 제품을 안 쓴다 하면서 제품을 안 쓰고 이쪽 관리를 못하니까 이분들이 다 탈퇴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시행착오인 거예요. 이분을 빙고 발사는 한 사람만 놔두고 이런 분들을 이 아래로 다 내렸으면은 그쪽에 엄청나게 지금 스타마스터 두 분이 나와 계시는데 스타마스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업의 기회를 줄 수 있었는데 제가 빨리 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이쪽에 등록을 하게 했더니 다 죽고 말아버렸어요. 이분도 마찬가지. 여기에 제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또 우측에 제 계보도입니다. 이분이 이제 제일 우측에 해두고 이분이 또 어떤 분이 또 회원을 등록하면서 또 관심을 보여요. 그래서 관심을 보이는데 또 하나같이 시스템에 세미나에 안 나와요. 시간 없다. 나 듣기 싫다. 안 나와. 석세스 세미나도 안 와요. 그러면서 좌측 우측에 등록을 하는 걸 제가 허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쪽 좌측 그룹은 쭉 내려가다가 오산 몽골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쪽에 우측을 등록하게 하는 바람에 이쪽 회원들이 관리가 안 돼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제가 처음에는 좌측 우측 두 사람이기 때문에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그룹이 커나감에 따라서 힘의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사람. 스폰서님이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이 많은 회원을 관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스타트를 할 때 잘 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보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멘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스폰서에게 물어봐서 스폰서하고 같이 계보도를 작성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 시작하실 때 계보도를 내가 회원 등록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계보도 모양 갖춘다고 막 이 사람 벌리고 저 사람 벌리고 계속 있어 벌려놨다가는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스폰서 상에서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당을 받는 법은 자 내가 등록을 하고 일단은 좌측 그룹 우측 그룹에게 회원을 등록을 하죠. 회원을 등록하고 나서 이쪽에 30만 PB 이쪽이 30만 PB가 되면 우리가 수당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계보도를 작성하는 이유가 이 30만 PV가 효과적으로 빨리 일어나도록 하는 게 우리가 방법의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계보도를 작성하고 30만 PB는 우리 1일 정산 개념이죠. 1일 정산하는데 매일매일 정산해요. 그래서 이쪽이 30만 PB가 됐어도 이쪽이 30만 PB가 아니고 25만 PB밖에 안 됐어요. 그랬을 때 이 25만 PB가 30만 PB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바로 우리 무한 단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무한 누적 시스템이에요. 무한 누적 시스템을 우리는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30만 PB가 매일매일 맞는 기간부터는 이 무한 누적 개념이 이제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30만 PB에서 70만 PB로 올라가잖아요. 내가 70만 PB가 되고 이때부터는 이 70만 PB가 1일 개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좌측에는 70만 PB가 됐는데 우측에는 50만 PB가 됐어. 그러면
내일 넘어가가지고 이 70만이 기다리고 여기가 70만이 됐을 때 70만은 주는 게 아니고 70만 PB 대 50만 PB가 돼 있지만 30만 PB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새로 시작해서 또 이쪽은 100만 PB가 됐는데 이쪽에 70만 PB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70만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100만이 누적돼가지고 150 될 때 150으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30만 PB 대 30만 PB는 무한 누적이지만 그 이상 올라갈 때는 이제 70만 일일 개념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당 받는 법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필드에 나가서 설명을 하다 보면 그러면 70만 PB 대 50만 PB가 됐는데 30만 PB 대 30만 PB로 마무리하고 이쪽에 40만 PB, 이쪽에 20만 PB는 그럼 누가 가지고 왔냐? 이렇게 아마 질문들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때는 이 30만 PB, 30만 PB 받는 사람끼리 n분의 1로 하기 때문에 여기 총 매출하고 다 섞는 거예요. 섞어서 이 프로테인 n가를 계산해서 n가대로 30만 PB 받는 사람들은 15점을 주잖아요. 그래서 n가가 예를 들어서 이 총 매출에 빙고 맞는 사람의 숫자, 점수를 갖다가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n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15점 곱하기 n가를 하게 되면 수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당이 어떤 때는 뭐 65,000원도 나오고 어쩔 때는 62,000원도 나오고 어떨 때는 68,000원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n가로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이 40만 PB가 20만 PB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모두 다 합쳐서 n으로 나누기 때문에 수당이 몇천 원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이 40만 PB, 20만 PB는 누가 회사가 먹었냐? 그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공동으로 다 나누어 갖는 겁니다. 없어지는 PB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만 포인트 대 30만 포인트로 맞는 사람이 많냐 적으냐 그 다음에 그 매출이 제품에 따라서 N가가 높은 제품이 있고 N가가 낮은 제품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수당이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이해하시려면은 계속해서 이것을 계보도를 그려보고 이 수당을 받는 것을 한번 계산해보고 또 계속해서 들어보시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남는 PV는 그러면 누가 가지고 왔냐 그런 의문점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해보고 또 계산을 해보다 보니까 이 수당이 정말 현명하게 하나도 속임없이 깨끗하게 정산이 되고 있구나. 애터미가 너무너무 깨끗하게 정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계보도 작성하는 법과 수당 받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강 계보도 작성법과 수당 받는 법, 부자가 되는 길을 정말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향수 스타마스터님께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